인공치아를 식립하는 임플란트 치료. 인접한 자연치아를 삭제하지 않고 씹는 힘이 자연치아와 흡사하며 기존 틀니보다 안정적이고 심리적 기능까지 더해져 상실된 치아를 치료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보편적인 치료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국내 시술 건수가 연평균 50만여 건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면서 부작용 사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임플란트 치료 환자 10명 가운데 2명이 부작용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부작용 걱정 덜어낸 안심 임플란트 치료. 치아 건강 닥터스에서 알아보자. 네, 오늘도 저희는 임플란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안전하게 또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네. 안타깝지만 모든 치료에는 또 우리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맞아요. 조금씩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봤지만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 10명 중에 2명이 이 부작용을 겪는다.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오늘 사이드 이펙트 이거를 이제 겪는다는 게 무척 사실은 적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글쎄요, 저도 좀 예.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하는 임플란트의 성공률은 예. 네. 지금 98%까지 99%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공률이요? 한 20년 전에 92%였거든요. 예. 성공률이. 예. 네. 근데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뭐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얘가 좀 다른가 봐요. 예. 그래서 부작용이라고 우리가 한번 뭐 짚어본다면은 예. 그러니까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겨서 임플란트 그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주위염이 있을 수 있겠고 예. 네. 보철물이 탈락하고 파절된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치아도 깨질 수가 있고 뭐 좀 탈락 뭐 충전물이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예. 네. 이것까지 부작용으로 말하기는 조금 하여튼 좀 약하고요. 네. 신경 손상이라는 감각 이상 요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하.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예. 자, 그 신경이 아랫뼈 같은 경우는 위에 머리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예. 네. 이렇게 내려가는데 신경이 밑에 있고 뼈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럼 뼈에서부터 신경까지 거리가 좋으면은 거리가 충분하면은 임플란트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정말 아주 심플한 시술이 될 수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시기를 놓쳐서 뼈가 주저앉아 갖고 신경은 그대로 있는데 뼈가 요만큼밖에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지 어떻게 심을까를 결정을 하고 CT를 보면서 어떻게 심을까를 결정하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약간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죠 신경에. 네네. 그러면 조금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하. 요거는 굉장히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고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부작용이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교합 이상 교합이 잘 안 맞는다. 그거는 뭐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그쵸. 제가 보기에는 그 부작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수술했는데 좀 부었다. 음. 그걸 부작용으로 볼까요?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열에 2명은 부작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둘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한 9가지 네.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시 한번 예.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하지만 신경 손상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네. 충분히 좀 부작용으로 볼 수 있고, 근데 네. 이게 신경 손상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항상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중요한 것도 근간이잖아요. 그걸 심을 수 있는 뼈의 양과 그렇죠.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부터 잘 또 다져가면 이 그렇죠. 부작용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제가 조심스럽게 좀 그럼요. 예. 해보네요. 예. 그러니까 네, 환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뭐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들여서 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러한 부작용들을 피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원장님, 그 부작용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첫째 뭐 좋은 선생님을 만나셔야 되겠죠.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치과 선생님들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편하신데 좋은데 가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경험이 좀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하시면은 그런 부작용을 많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네. 뭐 스펜서 리 원장님 같은 분을 찾아가면 됩니까? 아니 뭐 주위에 예. 아주 뭐 세계적인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네. 일단 그리고 그 특수 지대주라는 것을 사용하면은 그래도 부작용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한번 자료 보면서 예, 얘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네.
화면이 나오죠. 예. 네. 그 역사를 한번 임플란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짝 뭐 말씀드리면요. 좋습니다. 1950년도에 스웨덴에서 예. 정형외과 선생님이 티타늄, 예. 타이타늄이라는 금속을 뼈에다가 접속을 시켰더니 뼈에 잘 붙더라. 그런 이론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석기 시대부터 시작된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치과로 넘어와서 이제 발전을 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저 같은 경우도 꽤 오랫동안 뭐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데 예. 처음에 접했을 때의 이론과 지금은 전혀 다른 오. 예, 정말 그만큼 발전을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티타늄을 2로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특수 지대주라고 있는데 예. 지대주가 뭐냐면은 임플란트는 세 파트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뼈 안에 들어가는 임플란트 파트가 하나 있고 예. 그 위에 이제 쉽게 해드리는 지붕 파트가 하나 있고 지붕이요. 예. 그다음에 그거와 밑에 거를 연결되는 지대주라는 게 바로 특수 지대주인데 예.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집안 다지기라고 보시고 예. 네. 지대주는 기둥이라고 보시고 예. 그 위에 올라가는 지붕을 보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런 특수 지대주에서 이제 접착제를 쓰지 않는 그런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접착제를 쓰지 않으면은 세균이 임플란트 주위에 세균이 덜 끼는 예. 그런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부작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특수 지대주. 이게 기둥이 될 수 있는 보철을 박을 수 있는 기둥이 지지대가 되어 주는 거죠. 예. 이게. 한 말씀 예. 더 드리면은 예. 임플란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네. 네. 치과적으로 봤을 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치과적으로요. 예. 글쎄요. 글쎄요. 그게 뭐. 씹는 힘이랍니다. 씹는 힘. 예, 그래서 씹지 못하면 뇌가 노화가 된대요. 아. 그래서 바디가 정상적으로 컨트롤이 안 된답니다. 예,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 치아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치아가 없으면은 나이 들게 되고 예. 그러면 치매도 생길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치아 건강이 중요합니다. 씹는 즐거움에 대한 공감대는요. 뭐 저는 한 500배 느끼고 있습니다. 뭐 모든 분들이 아마 그 즐거움이나 어떤 가치, 그 의미 자체는 너무 많이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